뭐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여기는 선조가 한 일은 뭐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서울에 있다가 평양을 거쳐서 여기는 의주로 도망을 가요. 성남 백성들은 우리 버리고 도망갔다고 경복궁을 불질러 버립니다. 이때 창덕궁도 다 불타버려요. 여기는 의주는 선조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꿈꾸는 곳은 중국 베이징 북경이었습니다. 중국으로 튀려고 그랬어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기는 선조의 비겁한 행위였습니다. 여기는 선조는 좀 이따 나오는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광해라고. 절대 광해한테 세자를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자기 도망가려고 분조, 왕실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당시 18살밖에 안 된 어린 광해에게 야, 너 젊잖아. 네가 의병을 이끌고 이 나라 책임져라. 아빠는 늙고 몸이 아파서 중국 가서 쉬어야겠다. 뭐 다 아빠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광해가 세자 책봉을 받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일본군과 싸웠던 이것이 광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지 않은 자, 망이요. 준비한 자, 승이다. 요 교훈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외인들이 1592년 4월 13일 날 동래 부산으로 상륙했는데 여기는 서울까지 오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조금 더 걸렸어요. 4월 13일에서 5월 2일이면 왔거든요. 달려왔습니다. 충주에서 전투 있었지만 가볍게 이기고 단 한 차례의 저항도 받지 않고 서울까지 뛰어왔어요. 그러면 육군은 연전연패였다는 얘기죠. 근데 희한하게 이순신 장군이 이끈 수군은 연전연승 23전 23승을 해냅니다. 아니 그럼 똑같은 군인인데 뭐 육군은 밥을 안 줬나? 왜 육군은 지고 여기는 수군은 이겼는가? 그건 바로 여기는 수군은 준비했고 여기는 육군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육군은 왜 준비하지 않았는가? 조선이 1392년에 건국했고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했는데 딱 몇 년? 200년 걸렸죠. 이 20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정규전이 없었어요. 물론 삼포해란이랄지 아니면은 뭐 그런 아주 자그마한 국지전은 있었지만, 그 난동은 있었지만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고 200년간의 평화가 계속되니까 여기는 육군은 한없이 나약해져만 갔던 것이죠. 하지만 수군은 달랐습니다. 수군은 누가 훈련시켰을까요? 바로 일본의 왜구들이었습니다. 365일 24시간 비상 아닌 적이 없어. 항상 왜구 때려잡는다고 맨날 출동했던 게 우리 수군이에요. 200년 동안 연습 같은 실전을 계속 이어왔던 게 수군이죠. 그래서 수군이 강했던 거예요. 이순신이 있어서지만 평상시에 수군은 준비된 군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들이 불어닥치죠. 그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죠? 부모님들이 이런 말 잘해요. 아유, 나는 네가 뭐 성공이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마음은 알겠으나 표현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귀대의 자녀가 무탈했으면 좋겠습니까? 무탈한 사람은 일단 성공은 불가능해요. 성공이 뭐죠? 어려운 역경과 시련, 남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이겨냈을 때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성공이지, 그냥 살아가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숨쉬다, 먹다가 싸다가 자다가 죽는 인생인 거예요. 크고 작은 시련은 정말 흙수저 같은 내 인생의 잔상이 아니라 나를 보다 강하게 그리고 보다 위대하게 단련시키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보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역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은 변방으로 이제 맨날 좌천 생활하다가 유성룡에 의해서, 동네 선배에 의해서 한 5기급 특진을 해서 전쟁 벌어지기 1년 2개월 전에 여기는 전라 좌수사로 부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는 원칙과 매뉴얼대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유일하게 전쟁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피곤한 스타일이냐면 와가지고 토지를 개간해서 군량미를 쌓고
그리고 판옥선을 건조하고 직접 못 두드려가지고 거북선도 만듭니다. 화포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군인들의 보급품을 직접 하나하나 챙기게 됩니다. 그때 부하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 벌어지지도 않은, 벌어질 일도 없는 전쟁을 가지고 왜 저렇게 야단 법석인가.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재앙이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사건 사고가 나 언제 터질 거예요. 범위는 요만큼이고요. 이번 5월 3일 예를 들어서 2시부터 3시 사이에 벌어질 예정이에요 하고 다가오냐고. 인생에 있어서의 시험은 중간 기말고사가 아니거든요. 그죠? 소리 없이 도둑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임진왜란은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때 유일하게 막아낸 건 평소 원칙과 매뉴얼대로 지켜낸 이순신 장군뿐이었죠. 여기는 이순신 장군처럼 준비하고 끊임없이 원칙에 따라 대비하는 자세가 어떠한 시련에도 나 자신,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이 평범한 교훈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정치 세력, 준비하지 않은 국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안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당했는지 기록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인들의 목을 잘라오라고 그래요. 그럼 목을 잘라오면 그게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공이 되니까. 근데 머리는 무거우니까 그냥 상징으로 코나 귀를 잘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죽은 군인들의 코나 귀를 자르는 게 아니라 만만한 힘없는 여자와 어린이들의 산 사람의 코를 베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네에 귀와 코가 잘려서 너무나 아파서 울부짖는 어린이들의 함성 소리, 그 곡성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본 교토에 있는 귀 무덤이 되겠습니다.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잘라가서 그들은 무덤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은 나라에 준비하지 않은 위정자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여기는 백성들이 안는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옛날처럼 우리가 뭐 복불복처럼 뭐 연산이 왕이 되면은 망하고 세종이 왕이 되면 흥하고 그런 시대 아니죠. 이제 왕을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죠. 재상을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죠. 그러면 누가 정조인지, 누가 연산인지, 누가 정도전인지, 누가 이완용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계몽. 그럼 어떻게 하면 깰까요? 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종대왕의 지성과 그리고 정조대왕의 덕성과 그리고 이방원의 체력을 겸비한다면 우리가 세종도 뽑고 그리고 정도전도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은 그만큼 귀하고 알찬 시간인 것입니다.